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전자기술 3월호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전자기술의 서대상 기자님 모시고 함께 전자기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공급 물량에 따른 반도체 시장 동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제조기업들의 미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하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어 미중 전기차 시장에 이어서 유럽과 또 한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이슈로는 네. 반도체 시장에 유례없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무슨 일인가요? 네,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주된 이유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감했던 반도체 수요가 4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것을 주요 이유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에 들이닥친 한파, 그리고 또 대만과 일본에 발생한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세계 각지의 반도체 공장이 생산 가동을 중단하게 된 것도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피해가 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분야의 경우 구체적으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GM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100만 대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PC, 모바일, 게임, 가전기기 등의 시장까지도 그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급 물량 부족은 곧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이는 반도체 시장 규모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TSMC, NXP, 르네사스 등의 파운드리 기업들은 이미 반도체 가격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올해 1분기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러한 초호황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던 호재들이나 악재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나 중국 정부의 대처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반도체 선두 기업이죠, 삼성의 대응 방안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그 소재 공급망을 재검토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체 생산 비율을 높이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도 미국의 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기술 연구를 위해서 하나로 무려 423조 원이라는 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관련 기업과 미래차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했고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 강국인 대만과도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몇 가지 기업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는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5나노미터 2세대와 3세대를 동시에 양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생산에 대한 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일반 자동차 제조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로봇과 모빌리티 기술의 진보에 더욱 힘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미래기술 전문가 양성으로 기업의 디지털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조 혁신을 위한 변모의 과정을 준비하고 또한 실행하고 있을 기업들을 향한 정부의 지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정부는 각 산업별로 제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전자혁신 제조 지원 사업 계획을 밝혔고, 국가기술표준호는 제조 분야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의 데이터 교환 방식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면서 지원 체계를 내놨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전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 강자들은 기존 완성차의 디자인, 운전자 편의 기능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과 테슬라의 선수를 빼앗기면서 적어도 전기차 산업에서는 뒤처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 마켓워치는 유럽이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전기차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 시장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 수가 133만 대로 중국의 작년 신규 전기차 수보다 10만 대 이상 뛰어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 기자님이 보시기에 유럽 전기차 시장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시작점은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때문일 겁니다. 강화된 규제 조치는 유럽 자동차 제조기업에 최대 수조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그 사업 방향을 내연기관차의 비율을 줄이고 전기차 제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여기에 유럽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이라는 전기차 산업 부양책도 한몫을 했습니다. 최근 첨단화된 배터리 기술과 좀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시장 참여, 이게 점차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우선 국내 배터리 산업 동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물류, 배터리, 모빌리티 업계와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실증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된 이 사업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사용자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전기차 이용 주기 전반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이오닉 5가 공개됐잖아요. 네. 이게 좀 사전 예약이 되게 핫합니다. 일주일 만에 국내 판매 목표치였던 26,500대를 넘어선 35,00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시장 참여가 성공적이고 소비자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구매를 할 만큼 이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가는 마트나 혹은 뭐 백화점, 뭐 아파트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비되어 있는 충전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러한 인프라 구축들이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이제 대표 기업인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충전 및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에 더욱더 나서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마그나 인터내셔널과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 설립으로 친환경차 및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발맞춘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네요. 네.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전기차들을 당연히 자동차 구매할 때 고려 대상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님도 어떻게 차 구매하시나요? 돈을 좀 더 모아보겠습니다. 언제 모을 거예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전자기술 3월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